그러니까 반지를 일다 이거야. 건설 현장인데 이게 지금 거리집과 4층짜리 건물, 그 다음에 상가 이거를 저희가 일을 다 했어요. 기업에서 살아남았다. 잘 버티고지 다 열이 나면. 1950년대 보육원으로 출발한 덕성원, 2000년 폐원하기까지 해마다 150에서 200명에 이르는 아이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20년을 넘게 기업에서 애써서 지으면서 살았거든요. 그 기업들을 다시 꺼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덕성원은 원래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보육시설로 인가받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 정부의 이른바 불황인 단속 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면서 가족이 있는데도 강제로 끌려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밖에 이렇게 매매가 돌아다니니까 좋은 데다 하고 이제 데리고 온 데가 덕성원이었는데. 입소 경위는 각자 달랐지만 10대의 원생들은 매일같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원장 일가와 운영진의 가혹한 폭력과 학대도 견뎌내야만 했답니다. 고대에 매달리가 맞고 자루안에 들어가가지고 맞고. 초등학교 때 맞아가지고 어깨가 다쳐가지고 지금 어깨 지금 많이 짧아 모를 거고. 성적인 학대도 있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질 않는다고 말합니다. 몇번 누구한테도 발설하고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장난감이었던 거죠. 목살았던 사람이 제 바지를 벗기고 하나 또 별보들 떨립니다 진짜. 중학교 때까지 덕성원 이런 학대와 착취는 덕성원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직후 원장의 친척집에 보내졌다는 A씨. 7년 넘게 그곳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해야 했답니다. 그냥 무조건 뭐 가서 시킨 대로만 하라니까 한 거지. 돈을 한 개도 안 주는 거야. 돌아가실 때쯤 돼서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탈출도 시도해봤지만 생지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신고하고 왔는데 경찰이 하초소에서 왔는데 이거를 입구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누가 신고했냐 그러면 또 마이크를 뜨고. 덕성원에서 자행된 폭력의 실체를 증언하는데 동참하겠다며 미국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피해 여성도 있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제가 왔어요. 용기 내서. 다른 아이들한테는 정말 이런 일이 절대로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권고한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아 덕성원 사건도 직권조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운대에서 바닷가에서 놀다가 파출소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덕성원에 잡혀갔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미 5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와 비슷한 일이 덕성원에서도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지만 조사 기간과 인력 등의 문제로 직권조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단적으로 보고서에 많이 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지금 좀 보완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10살 전후의 어린 나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유년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이들. 수십 년 가슴을 짓눌렀던 한이 지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음지 속에 살았던 그 힘들게 커왔던 그거를 갈취해놓고 이거는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게 국가의 의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안종환 씨는 7살이던 지난 1982년 빨간 승합차에 실려 형제복지원에서 덕성원으로 끌려간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김씨가 그때 마당까지 왔죠. 형제복지원 앞마당까지. 그거 타고 이제 덕성원으로 가게 된 거죠. 이렇게 형제복지원에서 덕성원으로 또 덕성원에서 형제복지원으로 보내진 건 안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뭔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항상 보면은 형제복지원에 잠깐 있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두 기관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단서를 찾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통해 1980년대 형제복지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1987년 형제복지원 이사 명단에서 발견된 김모 씨. 확인 결과 덕성원 설립자의 사위이자 당시 덕성원 원장이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1985년 부산시 사회복지협의회 명단을 보니 김 씨가 초대 회장이었고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도 회장단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두 시설 간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또 있습니다. 650여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형제복지원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이 당시 박 원장의 수표 사용을 추적한 내역. 1986년 7월 18일 형제복지원의 박 원장이 덕성원 원장 김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하는 등 돈 거래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됩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SBS에 불황인 수용자들은 보조금이자 노동력으로 돈을 벌어주는 사업의 도구였고 형제복지원과 다른 수용시설 간 수용자 거래가 빈번했던 사실이 확인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속에 있다가 형제복지원 갔다가 덕성원에 갔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돈벌이 수단, 정부 보조금 받아내기 위한 근거, 공사비 아끼고 할 수 있는 아주 값싼 노동력 뭐 이렇게 취급한 거죠. 한 해 150에서 200명 안팎의 아이들을 수용했던 덕성원은 이런 식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겁니다. 요래갖고 해운대 알짜 땅에 있던 덕성원 부지와 건물은 지난 2001년 한 건설 회사에 67억 원에 매각돼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당시 덕성원 원장을 맡았던 설립자의 아들 서모 씨는 매각 과정에서 11억 원의 뒷돈까지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매각 부동산 가운데는 아이들을 강제 노역시켜 지은 여자 기숙사와 어린이집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쪽을 아예 안 봤어요. 너무 싫어서.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 기억을 지우고 싶었어요. 재단 운영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 과정에서 덕성원 일가가 재단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덕성원 일가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하십시오가 안 계시니까 감당이니까 일단은. 어렵게 연결된 전화 통화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명확한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사안이 없어요. 이미 예질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다 끝낸 상황이고요. 덕성원은 제2의 형제복지원이었다는 정황이 증언과 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덕성원 재단에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벽에 막혀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국가가 해야 되는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먼저 적극적으로 사과를 먼저 하고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배보상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